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료수 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박 할머니의 집에서 살충제 병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제3의 인물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건이 발생한 지 8일째를 맞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정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그 할머니가 영장 실질 심사 20일 날 발부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구속 수감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농약 메소밀병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아들이 신고를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황만 보면요. 제3의 인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농약 같은 성분의 농약병이 그 박할머니 용의자인 박할머니 집 안 마당에서 새롭게 발견이 됐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예. 우선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면 수사 경험칙상 첫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7월 17일 날 밤부터 7월 18일 오후 2시 사이에 예. 이 병이 놓여져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신고는 누가 했느냐? 박할머니의 친아들이 신고를 경찰에 했습니다. 예. 우리 집 할머니 마당에 농약병이 발견이 됐다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수고를 해서 지문 감식을 해봤는데 역시 지문은 검출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위를 했다. 박할머니가 범인이 아니라는 은근한 암시를 주는 듯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행위. 또 한 가지 분석은 뭐냐면 박할머니 이외에 또 다른 공범이나 주범이 있다라는 암시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형태의 행위라고 분석이 예. 가능합니다. 농약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가능성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예. 의문의 살충제병. 자, 경찰이 놓쳤다. 17일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못 이 봤다는 압수수색하면서 거죠? 예.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압수수색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뭐 촬영을 한다라든가 비디오로 또 찍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현장에 실황조사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경찰이 주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마당에 있는 같은 성분의 농약병 예. 메소밀을 놓쳤다고 하는 건 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상주 경찰서 관계자도 뭐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분명히 없었던 물건이고 이후에 가져 놓았다고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네.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때는 모두 수거했고 그 이후에 가져다 놓은 걸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군요. 네. 자, 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의문의 살충제병. 아들이 가져다 놓은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이후에 이게 놓여 있던 건데 그렇습니다. 누군가 갖다 놨을 텐데 아들이 갖다 놓은 게 아닐까? 지금 경찰에 그 확인을 해보면 그 할머니 집에 전혀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또 쉽게 말하면 경찰이 상당히 감시의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7월 17일 압수수색이 끝난 저녁부터 다음날 오후 2시, 18일 오후 2시에 발견이 됐다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예. 사실상 이 부분은 아들이 갖다 놨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박할머니가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기 위한 방편이나 행위 또 박할머니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 행위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3의 인물,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고 경찰이 놓친 것도 아니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게 아니냐는 가능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조심스러운 분석이긴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지금 이 할머니, 박모 할머니가 범인으로 돼 있지만 또 다른 공범이나 주범이 별도로 있다라는 암시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왜 그러냐면 이 메소밀 성분의 살충제 농약이 지금 마당에 또다시 놓여 있다고 하는 건 누군가 다른 데서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예. 있다. 왜 그러냐면 83세 된 할머니가 치밀하게 혼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떤 범죄 은폐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 농약
같은 성분의 살충제 농약을 갖다 농음을 해서 이게 지금 백희정 공범이나 팀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예.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마지막인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는데요.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인천은 개항기부터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우리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GCF 등 13개 국제기구가 입주하면서 동북아 물류와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인천의 우수한 인프라 기반과 지리적 강점, 글로벌 물류 기업인 한진그룹의 역량을 잘 결합시켜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첨단 물류 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것입니다. 인천은 기계, 장비 등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데 최근에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천혁신센터는 전통 물류 산업의 IT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물류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항공 엔진 정비 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아이템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수산물을 장거리로 수송할 방법이 없어 수산물 수출에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컨테이너 안에 산소 공급, 온도 조절, 수질 정화 장치 등을 집적한 활어 컨테이너를 개발해서 활어 수출의 길을 확대했는데 스마트 물류 장비 개발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류 현장에서 발굴한 기술 개발과 장비 국산화 수요를 각종 공모전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제시하고 전문가 멘토링, 테스트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물류 제품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 혁신센터 최초로 민간 창업 보육기관을 센터 내에 입주시켜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혁신센터는 민관 합동으로 종합물류 컨설팅을 제공해서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물류비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품질과 제품 아이디어가 뛰어나더라도 물류 효율과 비용 절감이 수반되지를 않으면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인천혁신센터는 한진과 관세청의 물류, 관세 전문가들이 상주해서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최적의 운송 솔루션과 FTA에 따른 관세 혜택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8개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10명의 해외 관세관과 연계하여서 현지 통관 애로사항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천혁신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물류 전문가와 연계하여 국내 신선 농수산식품의 해외 수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신선 농수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상품 가치를 보존하면서 최단 시간 내에 배송할 수 있는 항온 항공 운송 기술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대한항공이 협력해서 국내 새송이 버섯의 유럽 수출을 10배 이상 대폭 증가시킨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혁신센터는 이러한 성공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의 혁신센터의 농수산 지원 프로그램과 유관 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과 지역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실무 상담과 최적의 항온 항공 운송을 연계해서 우리 농수산 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도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혁신센터는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정책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혁신센터는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보부상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중화권 전문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현지 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 시장의 최신 동향이라든가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해서 유망 창업 아이템과 현지 진출 절차를 안내하고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 투자 유치, 수출 상담 등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화장품, 전통주 같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공동 브랜드로 개발하고 공동 판촉과 유통망 활용을 통해서 판매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인천혁신센터의 출범으로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유한 특색과 장점을 갖춘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각 지역별 강점과 후원 기업의 역량을 결합해서 대한민국 창조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에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해 주신 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료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백기종 팀장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제3의 인물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제3의 인물이 있다면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너무 짜맞추기식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주 수사본부에서 짜맞추기 수사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수사의 단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다음에 할머니의 행동 진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런 증거들이 정말 그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이제 수집을 하고 확보를 한 것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주 지원에서 법관이 이게 이제 증거로 정황 증거나 유력한 간접 증거로 채택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그 같은 성분의 살충제품이 발견됐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의 다각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 할머니는 병원을 옮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옮겨서 지금 예, 있고. 두통을 호소하고 예. 계셔가지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지금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 점도 의문으로 남고 있고. 네. 자, 제3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니까 앞으로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정리를 네, 해주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한 이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연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과의 어떤 그 갈등 관계라든가 예. 이런 것도 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증거나 또 간접 증거나 유력 증거들이 과연 이 기소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유죄 증거로 되는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수사에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정황 단서가 지금 발견된 거니까요. 다시 한번 좀 다각도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